안녕하세요. 최현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농지 투자 또는 농지 연금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고 노후 준비를 해 가자고 여러분들께 같이 이야기를 해가고 있고, 농지 연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하나둘씩 같이 공유를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영상을 보시면 제가 경험했던 내용, 그 다음에 토지 투자 클래스를 통해서 제가 얻었던 지식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공유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토지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지는 좋은데, 토지 투자는 굉장히 좋은데, 안정적인데, 이게 파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처럼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황금성이 좋아서 파는 문제가 크지 않는 그런 물건이 있는 반면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 파는 게 상대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파는 게 문제다,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농지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그 다음 장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투자의 단점에 대해서 챗 GPT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5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은 유동성의 부족. 그러니까 아까 그 황금성이 부족하다, 즉 토지를 판매하거나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토지를 통해서 우리가 현금화하기, 월세를 주거나 이런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황금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를 판매하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유지관리 비용, 이 부분은 세금이나 보험, 정비 및 개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뭐 이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투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토지는 어느 정도 투기 요소가 있긴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만이 기본적으로 소유하고 경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기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투기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농지가 아닌 어떤 대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공법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토지에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그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은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 변동성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모든 자산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뿐만이 아니라. 그렇지만 저는 이 시장 변동성 관점에서는 토지, 그 중에서 농지가 가장 작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들여다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쉽게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이 토지 중에서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황금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유, 그 다음에 농지는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제한 조건, 그 다음에 그런 조건들 때문에 결국에는 수요가 부족하고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거품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폭, 그 다음에 하락폭이 작아 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단점으로는 역시나 토지를 판매하기가 좀 어렵다, 이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농지연금이 해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농지연금에서 담보로 하는 농지의 그 대상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이 3가지에 해당이 되고, 가입이 제한되는 조건 역시도 이 3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 6가지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않다면
사실은 농지연금으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토지를 팔기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용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그러니까 전답과수원이 농지인데 용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작을 하면서 용농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60세가 되면은 농지연금으로 던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면 되는 거고 2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농지의 가치도 상승할 수 있고 2년의 시간은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대상 농지의 위치가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즉 신청자의 주소지와 담보농지의 소재지가 동일할 경우, 그 다음에 인접할 경우, 그 다음에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일 경우, 이렇게 어떤 위치, 거리 제한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가능하면은, 현재의 주소지와 인접한 곳 또는 주소지에 속해 있는 곳에 농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5년 후, 10년 후에 어느 지역에 살지 그 부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거주 이전에 어떤 자유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입 제한이 있는 경우도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즉 저당권이나 제한 물권 압류 등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농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이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 채권 최고액의 15% 미만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대출을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외의 권리 관계는 우리가 그 전에 풀거나 아니면 이런 관계가 복잡하지 않는 물건 중심으로 우리가 농지를 매입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에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비슷한데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불법 건축물의 설치 농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법정 지상권이라든가 이런 권리가 성립되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풀 수 있는 어떤 실력이 된다라는 분은 싸게 매입을 해서 풀면 되지만 이런 복잡한 권리 관계가 없는 물건도 굉장히 반값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의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농지를 매입을 하면은 이 부분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 소유한 농지, 그러니까 지분 농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분은 풀 수 있으면 베스트겠지만 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싸게 나온 농지가 있다면 그 부분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여기서 요약을 해보면 맹지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맹지 역시도 농지연금으로 우리가 던질 수가 있는 거고 맹지는 기본적으로 그 다음 장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감정가 대비해서 굉장히 유찰이 많이 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면적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우리가 농업인의 자격이 부여되는데 그런 어떤 면적과의 관계도 없고 부부 공동 소유여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못생긴 농지 그러니까 농지 형태가 조금 뭐 길쭉한다든가 해서 개발의 관점에서 굉장히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농지 이런 농지 역시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농지는 역시도 토지경매시장에서 유찰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발 가능성이 없는 농지 이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 시골에 자기가 어떤 시골에 거주하신다면 그 시골에서 지역에서 있는 농지로도 충분히 농지연금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맹지가 농지연금의 어떤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맹지로 검색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감정가 대비해서 낮게 나오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최저가는 5천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전답이라고 한정을 했고요. 과수원은 뺐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물건 정도로 보게 되면은 지금 총 181건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 기준으로 181건이고 만약에 5천만 원 이상을 풀면은 더 훨씬 더 많은 물건이 검색이 되는 거고요. 유찰 횟수 순으로 많이 유찰이 된 거 기준으로 제가 나열을 하면은 이상과 같은데 뭐 이런 뭐 도로 약간 뭐 이런 건물과 같은 또는 10억이 넘는 이런 농지를 제외하더라도 예를 들면 경남 거제시 사동면에 있는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도 2억 4천인데 26% 수준까지 유찰이 되어서 6,400만 원까지 나왔고 그냥 단순히 맹지 때문에 유찰이 된 것도 역시도 감정가 대비해서 41%까지 낮아지는 그러니까 3억 5천인데 1억 4천까지 낮아지는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8억의 농지를 만약에 그러니까 감정가 25% 정도 수준까지 나온 물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8억인 감정가의 농지를 25%에 매입을 한다면 바로 6억이 이득이 되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연금에는 꼭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지는 팔기 어렵다라는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런 농지를 하나씩 매입을 해가면 굉장히 든든하고 노후를 어떤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씩 매입을 해가기를 바라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뭐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같이 고민을 하고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